1. 38년의 헌신. 그리고 갑작스러운 빈털터리. 38년 숫자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20대 청춘을 바쳐 시작한 공직 생활은 어느덧 내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빛바랜 임명장과 빛나는 훈장은 38년의 헌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이었다. 60번째 생일, 떠들썩한 잔치 대신 조촐한 가족 식사를 했다. 아내는 환갑이라며 덕담을 건넸지만 내 마음은 잔치상처럼 풍성하지 못했다. 솔직히 두려웠다. 은퇴 후 삶은 막막하기만 했다. 은퇴자금 걱정 없었다. 아들 녀석이 대학 졸업 후 취직하면 그때부터는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계획이었다. 그런데 녀석은 갑자기 대학원 진학을 선언했다. 아버지, 더 공부하고 싶어요.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아이 결혼까지 겹쳤다. 대학교 등록금에 결혼 비용까지. 통장 잔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믿었던 노후 자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설상가상 아내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여보, 서울에서 일하게 됐어요. 당신도 같이 올라와요. 아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나는 착잡했다. 38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막막함과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결국 서울행을 결심했다. 임시 계약직, 씁쓸한 밥벌이의 시작.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모아 겨우 도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 창문을 열어도 삭막한 도시 풍경만 눈에 들어왔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결국 노인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임시 계약직을 전전했다. 첫 직장은 작은 물류센터였다. 쉴 새 없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쏟아지는 상자들을 분류하고 나르는 일이었다. 젊은 시절 사무직만 했던 내게는 벅찬 노동이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은 시큰거렸다. 그래도 쥐꼬리만 한 월급이라도 받아야 했다. 어느 날 퇴근길 버스 안에서였다. 꽉 찬 버스 안에서 간신히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버스기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면박을 줬다. 아저씨, 임시직은 뒷자리로 가서 서 계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창피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회사 식당에서도 서러움은 계속됐다. 정규직 직원들은 뷔페식으로 다양한 메뉴를 즐겼지만 임시직에게는 싸구려 도시락만 제공됐다. 게다가 식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낡은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하루는 일하다 허리를 삐끗했다. 극심한 통증에 병가를 냈더니 관리자는 꾀병 부리지 말고 나오세요. 못하겠으면 그만두셔야죠. 라며 면박을 줬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항변할 힘도 없었다. 결국 며칠 뒤 사직서를 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떠돌다 겨우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얻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주민들의 온갖 잔심부름까지 도맡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멸시뿐이었다. 38년간 공직에 헌신했던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씁쓸함을 넘어 자괴감까지 들었다. 3. 경비원, 무시당하는 존재. 경비실은 일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낡은 책상과 의자, 작은 난로가 전부였다. 겨울에는 칼바람이, 여름에는 열기가 그대로 전해져 몸을 웅크리거나 부채질하기 일쑤였다. 경비 아저씨,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호칭이었다. 택배 찾아달라는 사람,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해달라는 사람, 심지어 애완견 배설물까지 치워달라는 사람까지. 죄송하지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월급 받고 하는 일 아니에요? 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밤낮 없이 일하고 주민들의 온갖 잔심부름까지 도맡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멸시와 무관심뿐이었다. 어느 날 밤늦게 순찰을 돌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다.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까만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예전에는 몰랐던 아름다움이었다. 38년간 공직에 헌신했던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씁쓸함을 넘어 자괴감까지 들었다. 젊은 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금의 나는 그저 경비 아저씨일 뿐이었다. 어느 날 경비실 앞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를 발견했다. 누군가 몰래 놓고 간 듯했다. 화분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작은 화분 하나에 위로받고 다시 힘을 냈다. 경비 아저씨라는 호칭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씁쓸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멸시와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울분과 분노가 쌓여갔다. 언젠가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렬해졌다. 4. 뜻밖의 홀로 서기, 그리고 자유. 어느 날 경비실 쪽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퀴퀴한 냄새와 낡은 벽지,
좁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빛. 모든 것이 답답하고 숨막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삶은 이대로 끝인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모두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은 취업 준비에 허덕였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에게 듣는 잔소리는 덤이었다. 형님,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벌써 은퇴하셨다면서요? 아버지,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저는 언제쯤?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만 짐을 벗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홀로서기를 하기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연락처를 모두 삭제했다. 술, 담배도 끊었다. 자식들에게는 취직 못하면 밥은 먹여주겠지만 그 외에는 지원 없다고 선언했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익숙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리웠고 술 한잔 기울이며 시름을 달래고 싶은 충동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편안해졌다. 잔소리와 걱정 어린 시선에서 벗어나니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술, 담배를 끊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니 월급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다. 통장 잔고가 늘어갈수록 자신감도 커졌다.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홀로서기는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어느덧 경비실 쪽방은 나만의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여행 책자와 세계 지도가 놓여 있었다. 홀로서기를 통해 얻은 자유는 나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했다. 또 세계 여행, 새로운 삶의 시작. 7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어느덧 67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었다. 통장 잔고는 7년간의 꾸준한 저축으로 꽤 불어나 있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 문득 잊고 있던 꿈이 떠올랐다. 세계 여행. 젊은 시절 바쁜 업무와 가족 부양에 쫓겨 꿈꿀 수 없었던 세계 여행. 이제는 가능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 여행지를 정했다.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다. 배낭 하나 둘러매고 낯선 땅을 걷는 기분은 묘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끝없는 길. 발바닥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 지저귀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양했다. 젊은 배낭 여행객부터 나처럼 은퇴 후 여행을 떠나온 노인까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순례길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걷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통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과거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스페인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곳곳을 여행했다. 웅장한 성당과 고풍스러운 건축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감탄을 자아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음식을 먹고 낯선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은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즐기는 것이었다.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 세계 여행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물했다. 6. 나를 위한 선택. 후회는 없다. 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다. 경비실 쪽방은 나만의 작은 성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했다. 익숙했던 관계들이 사라지고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편안해졌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틈틈이 운동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봤다. 소박하지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한 후 관계는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다. 아들과 딸은 스스로 힘으로 취업에 성공했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물론 내 선택이 현명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내 삶을 즐기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홀로서기는 나에게 자유와 행복을 선물했다. 어느덧 67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었다. 통장 잔고는 7년간의 꾸준한 저축으로 꽤 불어나 있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 문득 잊고 있던 꿈이 떠올랐다. 세계 여행. 젊은 시절 바쁜 업무와 가족 부양에 쫓겨 꿈꿀 수 없었던 세계 여행. 이제는 가능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 여행지를 정했다.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다. 7. 한국 사회 그리고 은퇴자의 삶.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문득 한국 사회의 은퇴자들을 떠올렸다. 나처럼 38년간 공직에 헌신했던 사람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뉴스에서는 연일 노인 빈곤 문제를 다뤘다. 폐지를 줍고 폐휴지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냈다. 이것이 평생 헌신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대가란 말인가? 한국 사회는 은퇴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젊은 시절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며 칭송하다가 은퇴 후에는 짐이 된다며 냉대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사회적 고립과 무시는 은퇴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다. 노인 냄새, 꼰대라는 멸칭은 그들을 더욱 위축시켰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은퇴자들도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즐길 권리가 있다. 그들은 사회의 짐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는 은퇴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은퇴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은퇴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그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나의 이야기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며 다짐했다. 한국 사회에 돌아가 은퇴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나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은퇴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은퇴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8.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한 후에도 나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페루 마추픽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집트, 피라미드 등 세계 곳곳의 유적지를 탐험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웠다. 낯선 땅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다. 이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은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즐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국 사회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는 돌아가 은퇴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 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은퇴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그것은 나의 새로운 꿈이 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배우고 즐길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 사회에 돌아가 은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싶다. 그곳에서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나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은퇴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은퇴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오늘 이야기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인생 후반전은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안 남기면 계속 개고생함.